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찾아뵙고 있죠.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스타일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경청하는 그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서울 올라온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내일이면 다시 내려갑니다. 부모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돌봐드려야 하고 이것저것 또 벌린 일이 많고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집사람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무혐의 판정이 나고 뭐 이런 거 수습하고 또 서울에서 집사람과 함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같이 출연도 하고 뭐 아무튼 다독거리는 거죠. 네,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비욘드 식구들하고 저녁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좀 눈에 띄는 소식이 뉴스 보셨죠? 서울의 뭐 성북구 어디에서 한 20대 청년이 따릉이라고 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편리하거든요. 저도 이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어 갖고 길 가다가 딱 찍고 이게 딱 열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시내를 활보하고 요금도 굉장히 싸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0석 대인가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를 그냥 그 하천에 다리 위에서 막 던진 거예요. 밤중에. 자전거 뭐 다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용의자를 한 명 붙잡긴 했는데 아직 자백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작은 하나의 사례긴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다들 그 상당히 내부적인 분노가 사람들마다 좀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좀 불황이긴 하잖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자영업 굉장히 어렵고 상가도 뭐 텅텅 비고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언론만 하더라도 뭐 공중파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KBS, MBC는 해마다 1000억씩 적자가 이미 나고 있고요. 사실은 민간 회사면은 진짜 문 닫아야 하는데 어쨌거나 뭐 공영방송이니까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나마 SBS가 잘 버텨왔는데 거기도 적자 전환이죠.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 종편도 뭐 한때 가장 잘 나가던 JTBC도 수백억씩 적자가 나고 급기야는 이제 뭐 그 인원을 줄인다 그러잖아요. 정리해고죠. 뭐 사실상의 기자나 PD들, 제 후배들, 뭐 기자들 옷 벗고 나가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연봉도 30% 자진 삭감한다. 뭐 CJ ENM 거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유통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참 걱정이네요. 이게 잘 돼야 하는데 정치권은 또 여야 진보 보수 나뉘어서 서로 그냥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오죽하면 대혐오의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날씨까지 더우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납니다.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고, 요즘은 이럴 때는 아무튼 감정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분풀이 하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하고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는, 또 그렇게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아무쪼록 날이 많이 덥습니다만 또 외부 여건이 참 안 좋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잘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새벽에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또 밤새도록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억척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긴 안목에서 낙관합니다. 네, 인사 올릴까요? 전민수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대박이님 반갑고요. KI님이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미세 플라스틱은요, 이거는 아직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뭐 중금속 내지는 뭐 유해물질로 분류된 건 아닙니다. 아직 역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좋을 건 없을 거다라는 의학적인 개연성 때문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조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세포들이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경험하기 힘들었던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그 페트병이나 아니면 뜨거운 비닐컵에 이제 용출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거를 특히 이렇게 뜨겁게 해서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컵라면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뭐 거기 막 녹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가 마시는 물 자체, 저 강이나 호수에 있는 상수원에 있는 물 자체 이미 요새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토양 속에 우리가 쓰레기로 버린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썩지는 않지만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마멸이 되는 거죠. 작게 깎여 나가면서 나노 입자라 그러죠. 10-9승 굉장히 작은 입자로 얘네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세포 벽이나 막을 마음껏 자유롭게 통과하니까요. 플라스틱 자체가 독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처럼. 그러나 이게 기계적으로 작은 게 우리 이 세포 핵 안에 들어가서 뭐 DNA 같은 데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연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뭐 환경오염 줄여야 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뜨거운 물에 사용하는 종이컵, 페트병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당장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뭐 암에 걸리고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아직은. 네, 그렇게. 근데 사실은 뭐 인간이라는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플라스틱이 편하니까 얘네들로부터 받는 이익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대급부도 있다. 근데 이제 반대급부가 심각하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자연이 좋다고 플라스틱도 안 쓰고 이런 그 나일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뭐 항생제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타협은 필요해 보이고, 어쨌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근육량 늘리는 데 도움되는 거, 예, 그게 이제 단백질 파우더 좀 드세요. 그리고 요새 뭐 아르기닌 같은 거 도움되죠. 요새 뭐 그런 제품 많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건기식이나 영양제는 선용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릴 때 그 뭐 먹기 싫은 닭고기나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많이 안 비싸잖아요. 파우더 같은 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 피로는요, 많은 경우 부신 때문에 비롯되고요. 그 부신과 관련한 것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많으니까 크리퍼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장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육량을 키우고 운동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리 곤두선 자율신경의 톤을 떨어뜨려야 부신이 들들 볶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코티솔이 쭉쭉 분비가 돼주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다. 요 정도. 베리구님이 어떤 운동하고 있냐? 저는 자전거 많이 탑니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가 좋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흥미를 갖고 꾸준히 자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 많이 타고 어제는 또 막 저녁에 해진 다음에 타다 넘어져 갖고 뭐 무릎 까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좋아하는 운동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이34님이 70대 아버님이 밤에 주무시고 소변 전립선 비대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70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70 넘잖아요. 절반 이상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노화 일종이죠. 굉장히 흔한 겁니다. 뭐 가벼울 때는 약물로 조절하시고 심할 때는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요즘 치료 잘 되니까요. 라일락세븐님, KK님, 네, 난다요, 레디피, 멍이롱이, 홍영순, 이기쁨, 행복소금님이 오늘 처음부터 듣게 됐다고요. 네, 환영합니다. 자주 뵙는 분인데요. 반갑고요. 또 윤희님도 오셨네요. 콜로라도에서. 네, 반갑습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신장에 부담이 된다. 미나미님, 그거는 이제 콩팥이 아주 안 좋은 분들, 신부전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고 보통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치타님이 이명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속 시원하게 완치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비인후과나 뭐 일종의 이명도 재활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비슷한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익숙해지도록. 네, 오세강 님도 오셨네요. 일본, 저도 일본에 한번 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물가도 싸고, 엔화가 약세니까. 근데 못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겨울이랑 못 가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거의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1홈님, 생수 플라스틱 5년 작은 분종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박나세님이 최근에 삼성 구내식당에서 알바, 네, 텃세가 있다고요. 힘내십시오. 그 좁은 땅에 뭐 우리끼리 모여 사는데 뭘 텃세하고 그럽니까? 서로 잘해주고 그래야죠. 네, 착하게 사는 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볼 때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우님이 참외는 싸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망고를 먹는데 대만에서 수입한 망고가 싸면서 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뭐 수입해서 먹으면 뭐 어때요? 그 신토부리 그거는 좀 정서적인 용어고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라이언님이 네, 목 디스크. 자, 목 디스크든 뭐 허리 디스크든 90%는요. 대개는 약물이나 재활 뭐 집에서 하는 생활요법으로 다 좋아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수술을 비롯한 그 좀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절대로 서둘지 말라. 한 달째 먹었는데도 낫기보다 증세가 늘어났다. 한 달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에 차는 그 보조 장치를 좀 하십시오. 하고 진통소염제를 좀 센 걸로 드십시오. 그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은 진통소염제는 대증요법이 아니고 근본치료제입니다.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안 들을 때는 그 스펙트럼 가운데 좀 센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울트라색 같은 거 뭐 그 드셔도 돼요. 마약은 아니니까. 네. 네, 윤희님이 단군 일에 경기 좋은 적이 없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시환님이 옷 색깔을 칭찬해 주시고, 사라영님, 대박나세님, 코스모스님, 달팽이님, 네, 강윤정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BTM님이 간유리음형을 평생 수술 안 하고 안 커지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겁주고 무조건 떼는 건 아니다. 절대로 너무 겁먹고 빨리 떼지 말고, 어떤 경우는 크기가 안 자라면서 얼굴에 점 생기듯이 10년, 20년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굳이 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떼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에 또 화제 중 하나 오늘 이제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맥소롱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맥소롱이라고 옛날에는 일반 의약품인데 처방 없이 사는, 요즘은 또 그게 또 뭐 전문 의약품으로 바뀌어서 처방이 필요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명은 좀 어렵죠. 요즘은 맥페란이라고 또 많이 팔리대요. 옛날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술 많이 맞고 MT 가서 막 토할 때 그거 먹으면 이제 위장이 안 토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입니다. 위장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게 뉴스 보셨죠? 거제도인가 뭐 어디 경상도에 이것도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80대에 좀 나이가 드신 파킨슨병 환자가 시골의 병원에 와서 막 토하고 미식거리니까 약을 다오. 그래갖고 이제 의사는 무심코 이 맥페란을 처방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맥소롱. 근데 이게 이제 의과대 학생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뭐 시험 족보에 나옵니다. 저도 알 정도니까. 제가 이거 뭐 의대 졸업한 지 뭐 한 3, 40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니까요. 왕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렇게 그 맥소롱이 뇌작용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위장 움직임을 억제하는데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 환자들의 그 증세를 좀 악화시키는, 그래서 좀 뭐 떨림이나 발음 장애나 뭐 심한 경우는 뭐 의식도 좀 헷갈리게, 그러니까 움직임의 장애를 초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이 그걸 의학 지식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실토를 했대요. 파킨슨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안 줬을 텐데 뭐 모르고 줬다 뭐 이래갖고 주의를 소홀히 하고 뭐 해갖고 환자가 괴롭고 또 고소하니까, 그래갖고 뭐 금고형인데 집행유예 뭐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의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다 좋은데 또 이제 현재 의학협회장이 이면택 협회장이죠. 이분이 또 좀 입이 걸쭉하세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죠? 판사가 여성분인가 본데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그 남궁희 선생이라고 글 잘 쓰는 의사 있죠.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 가장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돈을 해드리면 의사도 사람이니까 의학 지식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잠깐 깜빡하고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어떤 피해를 받은 건 분명하니까 뭔가 보상이나 뭐 처벌은 있어야 되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뭐 시종일관 저희 비욘드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사로 가는 건 좋아요. 환자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근데 그 의사를 꼭 감옥에 보내야 하냔 말이죠. 게다가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의료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금고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 박탈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떤 종류의 그 범죄를 하더라도 뭐 음주운전을 하든 뭐 폭행을 하든 뭐 사기를 치든 아니면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뭐 병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뭐 이러든 뭐 아무튼 뭐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뭐 금고 이상의 그 처벌을 받을 때는. 근데 그 경우에 이제는 의사라고 봐주는 게 없고 다 이제 면허 취소, 박탈 뭐 이러니까 지금. 근데 우선 이 케이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나는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까지 다 면허 박탈하면 의사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 케이스가 뭐 면허 박탈 사유가 되고 이건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관해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은 그거는 면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건 아니니까 일부 막 흥분하는 의사분들은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 네, 판다김님은 새벽 출근하신다고요. 아이고, 네. 그런데도 이 방송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 무조건 형사를 걸어야만 민사 소송할 때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와전된 겁니다. 형사로 무조건 걸었다가 예를 들면 무혐의나 나오면 민사에도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그거는 서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나 부모님이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할 때는 어떠한 부작용도 다 감수할 테니 선생님의 양심에 따라 편하게 수술이나 진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설령 저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저는 절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돈으로 민사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요. 그거를 자꾸 형사를 넣게 되면 결국 또 오늘 똑같은 얘기인데, 비록 그 파킨슨의 맥페란을 준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니 아무리 파킨슨이라도 내가 지금 구토 때문에 죽고 살 정도로 힘든데 뭐라도 도와달라. 그런데 당신은 뭐 파킨슨이니까 난 안 줄래. 근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구토가 멋지 않아 갖고 막말로 뭐 기도가 질식이 되고 엄청 심하게 고통을 겪었다면 그 사람이 또 그걸로 고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이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러니까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의사는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권리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본 이 환자는 이러니까 나는 이걸 줬다 또는 안 줬다 이럴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이런 다툼이 그 피부 미용이나 돈 잘 버는 비급이요, 실손보험으로 돈 타먹는 그런 진료하는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내과, 소아과, 뭐 응급의학과 뭐 이런 분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의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번 판결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얘는 들어서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도 뭔가 사정은 있어서 이렇게 내렸겠지만 그 케이스만 볼 게 아니고 전후좌우를 좀 다 봐주셔야 한다. 뭐 이렇게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그 형사처벌로 막 가는 건, 남발되는 건 그거는 좀 저는 반대예요.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비죠. 1차 고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빅5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한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7일이 서울대병원이 일단 무기한 휴진 선언을 했고, 물론 병원장은 말리고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지친 거예요. 이게 지금 의사들을 2,000명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게 언젠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2월 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그 값싼 저임 노동력 주 80시간씩이라는 전공의들이 싹 다 빠져나가면서 의사나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이 그냥 고열을 짜면서 돌렸는데, 이제는 그냥 넉아웃이 된 거예요. 못하겠어 이제. 나도 너무 피곤해. 당직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전국적으로 휴진을 하겠다 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도 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진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난리죠. 물론 이제 중환자실이나 뭐 응급실은 그대로 돌아가지만, 그런데 뭐 외래는 일단 전면 중지죠. 이제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는 다음 주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참 그 뭐 암 수술도 계속 미뤄지는 거고요.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참 제가 계속 이 홍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들도 입장이 다 달라요. 지금 이 사태는 예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길게 질질 끌면서 일단은 의사라는 직능단체가 지금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차 병원이라고 있잖아요.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웬만큼 암수술도 할 수 있고 뭐 종합병원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여기가 망하니 안 망하니 뭐 그랬다고요. 뭐 중소병원 살려내라 뭐. 왜냐면 환자들이 다 빅5로만 가니까. 근데 지금 신세 역전이에요. 여기는 지금 환자가 미어 터져갖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다는 얘기죠. 전대미문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다른 직능들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피해랄까요? 뭐 동네 병원의 의사들도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뭐 피해 보는 건 없죠. 오히려 환자가 더 늘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뭐 소아과, 응급의학과, 뭐 중환자실, 뭐 이런 뭐 흉부외과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죠. 전공의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어쨌거나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몇 달씩 기다리고 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완전히 당직 서야 되고 밑에 레지던트 다 나가고 온갖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병원도 다음 주에 당장 진료를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원래 다음 주에 오도록 하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야 될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 전화를 누가 하죠? 원래는 이제 의국의 뭐 레지던트나 아니면 간호사들이나 병원의 행정직 원무과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노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교수, 니네가 안 한다 그러는데 너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런 전화까지 해야 돼요? 안 할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해요, 지금?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환자들 와갖고 허탕치는데. 그래갖고 지금 나이 많은 교수들이 막 전화해서 오지 마십시오, 뭐 하소연하고. 제가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합니다만은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하의 빅5 병원이 난공불락에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전국에 미어 터지는 환자들로 끄떡없고 그럴 것 같은 이 서울대, 삼성, 아산, 뭐 세브란스, 성모병원 이런 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취약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그 와중에 또 전공의들도 어젠가 전공의 회장이죠. 박단 씨인가? 이 양반도 또 좀 표현이 거칠어. 뭐라고 했냐면 의협 회장에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또 이렇게. 사실은 뭐 한창 선배인데 어쨌거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직접적으로 그냥 날린 거죠. 당신 뭐냐? 전공의하고 의사협회하고 우리가 언제 행동 통일을 했냐? 왜 우리한테 뭐 속된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 뭐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전공의들도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전공의들은 또 현재 기존의 의사들하고는 또 입장이 달라요. 속된 말로 이제 뭐 대학 교수들에게도 앙금이 있고 당신들이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뭐 했어? 응? 피해의식이 크단 말이죠. 근데 또 이 와중에서 그래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역시 우리 환자들이에요. 의사들 입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능의 국민들이 살고 있고 당장 몸이 아픈데 뭐 암 수술 뭐 다음 주에 받기로 돼 있는 분들이 몇 달씩 미뤄지면 환장하는 거죠.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란 말이죠. 전공의 선생님들도 저도 뭐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근데 전공의라는 제도 자체가 일종의 도제잖아요. 전문의 따기 전에 스승이나 선배 밑에서 좀 실수하지만 좀 혼돈하면서 뭘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칼을 어떻게 열고 꿰맬 때 어떻게 꿰매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장에서 뭐 그걸 배우는 도제 과정이란 말이죠. 미국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이제 다른 의사보다도 근무 시간도 길고 힘들고 급여도 작죠. 배우는 과정이니까. 전공의들도 그건 알 겁니다. 그거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가 마음이 상하냐면 왜 정부가 한꺼번에 2,000명, 이제 결국 1,500명으로 확정이 됐지만 이렇게 늘리냐. 여기에서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피해가 크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0명 늘려서 5,000명 되잖아요. 의사가. 그러면은 지금 한 해 20만 명 채 안 태어나는데 그러면 1년에 태어나는 20만 명 가운데 의사가 5,000명이면 같은 나이 때 40명 가운데 한 명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과연 아무리 환자가 늘고 뭐 노인들 인구가 는다 하더라도 내 또래 4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의사가 있어야 하느냐. 거기는 이제 치과의사, 한의사, 뭐 간호사 다 뺀 거예요. 의사만.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명 가운데 한 명이 의사가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의사 1인당 수입은 줄죠. 그렇죠. 확 늘어나니까 공급이.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건 맞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그렇다고 미용 성형을 하자니 그쪽도 지금보다 더 많이 몰릴 테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집단으로 전국 체인화된 그 자본이 참여한 대규모 피부과 이런 데서 덤핑을 막 하잖아요. 요새 보톡스가 몇천 원 합니다. 가보세요. 몇천 원 해요. 싸게. 그러니 그 단가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빈정이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장은 어쨌거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뭐 오픈런 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 절대적인 숫자가 좀 의사가 작은 게 맞아요. 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리는 거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한꺼번에 2,000명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과격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종의 자생적인 질서죠. 한국 사회라는 게 이제 자생적으로 질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평형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평형을 맞췄냐? 수가가 낮아. 그래서 국민들은 혜택을 누려요. 선진국에 비해서 작은 비용으로. 함익병 선생님 그 따님이 얼마 전에 뭐 셋째 아이를 또, 그 집은 참 아기도 잘 가는데 아무튼 세 번째 아들을 또 임신했나 봐. 그래서 이제 낳는데 미국에서 낳게 됐는데 비용이 10만 불이 넘었대요. 13만 불인가? 입원해 갖고 산부인과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1억 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하니까 뭐 한 몇백만 원만 내면 되지만
돈이 없어갖고 뭐 직장에서 건강보험 대주지 못하고 뭐 가난하면 집안에 기둥뿌리 애 하나 놓는데 그렇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뭐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걸 또 올렸대요. 미국에서 뭐 소아과 진료하는데 애가 막 보채고 신경질 내니까 의사가 친절하게 막 놀아주더래요, 의사랑. 탐, 너 왜 그러냐, 장난감으로 놀아. 그래서 야, 의사가 왜 이렇게 친절해? 역시 미국이야. 하고 딱 왔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다. 아무튼 그 진료비 내역서가 쭉 있는데 너희 아이를 내가 달래느라고 쓴 시간이 뭐 3분인가 그런데 거기에도 100몇 불인가 200불인가 차지가 된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누렸거든요. 우리가 의사를 비난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한국 의사들이 자생적인 질서로 수가가 정부에서 강제로 틀어놨지만 뭐 비급여로 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거는 월화수목 금금금 야간 주말 휴일에도 진료하고 해갖고 생산성과 근로시간을 늘려갖고 의사들이 눈이 그냥 이렇게 그냥 파리하게 점심도 못 먹고 3분 진료 해갖고 그래갖고 진료 총액은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객단가는 싸니까 환자들도 이익이고, 환자는 그런 이익을 누리고, 의사는 어쨌거나 내가 고생은 하지만 뭐 수입 총액은 많으니까 여전히 그런 데서 그래 할만하다.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의대가 인기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뭐 낮은 수가로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뭐 항상 어디 가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국제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아이 근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걸 왜 갑자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느냐 말이죠. 아, 참 답답합니다. 레몬트리 님이 하문영을 어떻게 알죠? 아이고, 그 집은 참 애를 좋아해서 아무튼, 네. 아들만 셋이 함생인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손자 생겼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OECD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OECD에서 뭐 인구당 의사가 아직도 부족하다. 근데 지금 증가율로 보면은 몇 년 있으면 이제 OECD 평균에 곧 도달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의사 숫자가 적다고 말하지만 평균 수명이나 뭐 의사 병원 이용 횟수라든지 접근도나 뭐 영아 사망률이나 아니면 암 수술 성공률이나 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OECD 가운데 가장 원 오브 베스트 좋은 국가인데, 의사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왜 그거를 제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 우리 후배 의사들은요,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야, 홍해걸 너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홍쇼에서 여러분께 좀 하소연하는 정도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몸도 안 좋고 뭐 아시잖아요. 좀 폐 떼내고 뭐 5년 이내 죽을 확률이 5.6%예요. 저도 재발해서 지금 아직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뭐 딸린 식솔들도 많고, 그 뭐 제가 뭐 그 잘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도 많은데 뭐 저는 제 방송에서 요 정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 상황, 의료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카공님은 미국에서 홍쇼 인성, 외모, 성공,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롤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인들의 상처도 이해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들이 이렇게 때려치고 다 나가면 어떡하냐. 저는 그 이야기가 현재는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홍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 젊은 의사들의 좌절, 힘든 거, 정부가 과격한 것도 인정하는데,
일단은 돌아와서 그 암수술 받을 환자는 좀 제때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장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냥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자의식이 세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의사협회 아니라 뭐 지금 병원장 아니라 의료계의 가장 뭐 스승이라 하더라도 나와갖고 이제 전공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호소해도 안 돌아와요. 그분들이, 젊은 의사들이 예전에 우리 때하고 달라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군대 갈게. 나 필수 진료 안 할게. 그동안에 뭐 1년, 2년 뭐 레지던트 한 게 아깝긴 한데 나 잘릴게. 나 그냥 군대 갈게. 그리고 그냥 일반 의사하고 그냥 뭐 피부 미용할게. 뭐 이런 뭐 최악인 아무튼 제 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뭐 면허 박탈하면 벌벌 떨고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다. 물론 필수 진료가 아닌 레지던트들은 돌아올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분들보다도 내외산소 전공의가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결이 안 그래도 그냥 분해 죽겠는데 불난 집에 그냥 부채질하는, 뺨 때린 그런 격을 해서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필수 진료 의사 돈만 밝혀? 에이씨, 나 들어와서 안 해. 뭐 해도 뭐 대우도 안 해주고 의사 숫자 왕창 늘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소송 걸리고 나 안 해. 뭐 그런단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그 의사협회 방침에 반기를 들었대요. 하나가 이제 뇌전증 학회, 신경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옛날에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 이분들은 나는 그래도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한 그룹이 분만병원협회, 아기 낳는 산부인과 병원 모임들이죠. 우리는 아기 낳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 아기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업 기간에도 아기가 나오니까. 다행히도 이분들은 진료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아 전문병원, 애들 보는 그 소아과 전문병원도 아이들은 무슨 죄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군데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의 입장이 다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정부가 과격하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또 의사들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필수 진료가 이게 단순히 의대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많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돌아와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구나.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의대 숫자가 지금도 증가 속도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몇 년 후에는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 또래, 나랑 같은 나이 때 지나가는 사람 40명 가운데 한 명이 의사일 정도로 의사가 필요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간병인은 필요할지 몰라요. 케어하는. 근데 치료하는 의사가 그러면 그분들이 뭐 숫자가 늘어나니까 옛날에 뭐 100만 원 벌던 분들이 7, 80만 원밖에 못 벌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내는 돈의 총액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숫자가 2배 늘어나면 의사의 수입이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한 1, 20% 주는 거죠. 더 죽어라 하고 과잉 진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진료비 총액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돈은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골치 아픈 메커니즘이 숨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생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 시스템이 좀 정착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뿌리채 흔들리게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네, 햄스님은 국방, 반도체, 자동차 다 글쎄.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그래서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의사들도 동참을 해야 한다. 일정 부분 지금 시점에 맞춰서 증언하고 그리고 파업을 하면 안 되고 협조를 해야 한다. 의사도 국민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직능이 다 그렇게 보이콧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커님이 의사가 늘어나면 오히려 빅5로 더 쏠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전공의가 저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빅5 병원이 수지를 내면서 운영이 가능한가? 네버,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누가 낼까? 그러니까 전공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너다섯 명 고용할, 너다섯 명도 더 되지. 왜냐하면 전공의는 월급도 한 400 받나? 저희 때보다 많이 올랐지만 어쨌거나 그 일반 전문의들보다는 뭐 한 3분의 1, 4분의 1 받잖아요. 근데 근로 시간도 많잖아요. 주 80시간인데 전문의 다 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허드렛 일로. 그러면은 그 인력을 지금 수가 구조로는요, 서울대 아니라 뭐 어디라도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 빅5 병원장도 빅5가 지금 가장 타격이 크다니까요. 천지개벽입니다. 저도 이 의료 사태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빅5는 안 망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하고 뭐 국민들이 전쟁으로 죽지 않는 한 아픈 사람 생기면 다 KTX 타고 다 빅5로 몰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장 똑똑한 의사들이 빅5로 지망을 해서 레지던트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설들이 빅5로 뭐 마련이 되고 뭐 근데 이게 지금 뿌리채 흔들린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천하의 빅5도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지탱이 안 되더라 라는 그 아킬레스건이 이제 여지없이 드러난 거고, 얘네들을 우대하려면 전문의를 뽑아야 되는데 전문의는 월급도 서너 배, 너다섯 배 비싸고 진료 시간도 빅5 전공의들 절반밖에 진료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수가 구조로는 안 된다니. 아무리 경영을 효율화해도. 게다가 요즘 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또 바보입니까? 그들도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니까 한국 사회가요, 여러분 참 힘든 사회입니다. 정말. 네. 근데 이제 병원은 조커님 말씀대로 돈 되는 진료, 지금도 돈 되는 진료 위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아무리 뭐 빅5라 하더라도 파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도 특수법인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나라 거고, 세브란스도 연세대학교 뭐 의료재단 뭐 이번에 뭐 새 병원 지으면서 몇 조 단위로 뭐 돈도 빌리고 뭐 아산도 뭐 사회복지재단이긴 합니다만은 현대그룹의 정몽주 씨 거 아닙니까? 그 민간 자본이 뭐 삼성서울병원도 삼성생명의 그 민간회사 공익재단 거기에 뭐 수조 돈이 들어간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자선사업 하려고 대리석 깔고 뭐 중입자 가속기 뭐 몇천억짜리 기계 들어오고 이게 아니거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 지금도 뭐 하루에 몇 억씩은 안 되면 하루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햄스님은 이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의사들은 실망이다. 한국 최고 지성인데 국가의 미래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이기적인 것만 생각한다. 저도 그런 면모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악받쳐서 가잖아요. 질질 끄면서. 학생들은 유급할 거고 전문의들은 안 돌아오면 전문의가 못 되고
뭐 1년 차, 2년 차 그동안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 뭐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될 거고 전문의가 아니면은 뭐 술기를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시경이나 뭐 백내장 수술이나 뭐 이런 걸 배웠어야 하는데 못 하니까 그러면 의과대학 바로 나온 GP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 월급도 작고 당장은 뭐 피부 미용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박리담회로 배워서 뭐 간단한 시술하는데 이용될 수는 있지만 5년, 10년 후에 의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수입이 보장이 되나요? 그 서로 손해예요. 모두가 패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네, 제이김님이 뇌전증, 분만, 소아과 세 군데 의사들을 칭찬을 하셨네요. 네, 달팽이님이 복시가 있군요. 네, 복시는 어떤 경우든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그 날파리증, 비문증은 대개는요 그냥 놓아야 안 하고 잊어버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많고 응급 상황 아니고 약도 없고. 근데 복시는 이제 물체가 두 겹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든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눈 자체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특별하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신경안과,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병원 같으면은 신현진 선생님, 그분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비온 뒤에 영상들이 많죠. 거기 보시면 그분이 올려놓은 글들이 많고 아주 실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젊은 교수님인데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 교수님을 복시 추천합니다. 홍영수님이 검진해서 경동맥이 약간 두꺼워졌다. 저 정도면요 그냥 노화 과정이 하나예요. 저 정도면 저라면 그냥 잊고 지내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이거를 긁어낼 수는 없고, 긁어대다가 이 찌꺼기가 튀어 올라가서 맞고, 저거는 그냥 경동맥 검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혈관이 동맥경화가 좀 진행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기름진 고기 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LDL 비롯한 콜레스테롤을 좀 적어도 뭐 70, 80까지 떨어뜨리겠다. 어그레시브하게.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치료는 굳이 근데 또 어떤 병원에 가면 또 뭐 너무 또 공격적인 치료 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경동맥이 좀 이거 두꺼운 것 같고 환자를 지나치게 겁을 주는 병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라이언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갖고 안 되고 더 좀 참으셔야 되고 약을 센 걸. 네, 에스터 박님이 소마덤이라는 발음은 호르몬제가 있다.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소마덤 한번 찾아갖고 저기 올려주세요. 소마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제 레퍼런스가 오면 제 의견을 알려드리고요. 러브투다이님이 러브투다이란 말은 뜻이 뭐예요? 사랑해서 죽는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 네, 복막염 병원 어디가 좋을까요? 복막염도 간단한 게 아니죠. 저 이제 폐혈증 갈 수 있거든요. 복막염 뭐 응급입니다. 저거는 무조건 큰 병원에 가고 그 중환자 시스템이 만에 하나 중환자실 가야 되니까 잘 돼 있는 데로 갈 필요가 있고, 조그만 복막염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염증이 확 퍼지니까 말이죠. 이루시아님이 아프면 그냥 죽어야 하나,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무리 현재 의사들이 뭐 그래도 과격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응급이나 중환자실은 돌아가고 있다. 조커님은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 2등에도 가기 어려운 게 의대인데 연봉이 높은 게 당연하다. 뭐 상식적인 말씀이네요. 의사라고 돈을 잘 벌어야 하느냐? 저도 뭐 그 의견은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어느 나라든 뭐 도시 평균 근로자들의 한 서너 배는 받으니까 사회주의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생명을 다루는 의사니까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는 우리 사회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 학원 선생도 몇백억씩 번다면서요. 건보료가 포레스트님 적자 맞죠? 이제 곧 적자예요. 국민들이 건보만 적자입니까? 국민연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쏘마덤 저기 있네. 저기 뭐냐? 아, 호메오파시. 저거는 그냥 그 말만 그렇지 그 건기식이네요. 약이 아니고. 네. 근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주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피부로는 그 잘 안 들어갈 텐데 효능을 제가 좀 인정하기 어렵네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근데 저게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가 된다고요?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그런 거는 쉽지 않은데. 저게 왜냐하면 고분자거든요. 단백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난다유님이 연예인은 BJ 돈 버는 거 다 끄덕하면서 의사는 희생만 강요. 의사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까요? 체리블라썸님. 분만병원은 지금 파업 안 한다 그러니까요.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십시오. 저는 글쎄 이런 얘기하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제 인생에서 그 요새 참 행복한 게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아지가 참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무뚝뚝해요. 제 말도 안 듣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애들이 방에만 들어가고 사내 애들이다. 근데 어쨌거나 그 착하고 귀엽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그냥 행복합니다. 집사람하고 저도 대화의 많은 부분이 큰 녀석 이제 장가 보내고 행복에 겨워하고 또 며느리가 사근사근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좀 안도가 되고, 이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다 잘 키운 것 같고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있고. 장 크리스토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 장 크리스토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다룬 대하소설이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보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들과 여자친구의 딸을 연결시켜 주죠. 장가를 보내죠. 그러면서 평화롭게 죽는데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잔인합니까? 우주라고 하는 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어린 귀여운 새끼들을 사정없이 잡아먹잖아요. 비참해요. 갈기갈기 뜯기니까. 근데 잡아먹는 놈을 또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걔가 뭐든 못 잡아먹으면 사자도 말이죠, 사냥을 못하면 삐쩍 말라서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사자도 새끼들도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새끼들,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그 동물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게 인간 사회에서 점점 문명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그 와중에도 오늘 보니까 뭐 몸보신으로 키우던 개를 도살해서 잡아먹은 뭐 시골의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는데, 왜 그래요? 아니 또 어떻게 키우던 개를 잡아먹나 몰라. 참 잔인해. 아무튼. 근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이 세상은 잔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모순 덩어리고, 그러나 그런 무지막지한 세계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흔한 게 자기 상으로 가는데 단 0.0001%라도 기여했다는 뿌듯함. 이게 아기를 낳고 기르고 힘들지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아마 집사람도 허무할 거예요, 지금. 네.
네, 수두 예방 접종, 네, 같은 거예요. 네, 수두가 대상 포진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요새 뭐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좋은 건 비싸요. 옛날 보건소에서 놓는 거 싼 거 무료로 하는 거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맞으십시오. 대상 포진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가장 건지는 굉장히 흔해요. 대상 포진. 또 평생 뭐 과로하다 보면 뭐 2번, 3번, 4번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의사한테 다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는데 계속 아픈 거 이유 없이 디스크로 오해를 한 거죠. 한쪽으로만 오니까. 그래갖고 약을 안 먹고 디스크니까 이 진통소염제, 특히 스테로이드를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로이드는 염증은 가라앉히지만 면역을 확 떨어뜨리니까 이 바이러스 질환에는 가장 안 좋은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타구니나 이런 데 완선, 그 무좀 같은 곰팡이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습진으로 오해를 하고 여기다가 더모베이트 같은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망치는 겁니다. 그 곰팡이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막 그 염증이 억제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면 면역이 확 떨어지니까 확 도집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몇 년째 목발을 짚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정말 대상포진 무서운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레몬트리님은 함 선생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리시지? 네. 에린 홍님은 홍 박사님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취할고, 지금 뭐 이미 다 정부는 이미 총선도 끝났고 이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이미 뭐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별로 양보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양쪽 다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판을 깨자고 그냥 치킨 게임 하듯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질문들 많이. 자배봉 테디베어님이 어머니 어깨 아프다, 오른손 팔 못 든다. 석회화 건염이다. 그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일종의 노화입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나이 들면 여기 이제 어깨를 잡고 힘줄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찢어지는 건 노화예요. 좀 찢어져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골프하는 데도 지장 없고. 근데 많이 아플 때가 문제인데, 이게 아플 때는 시간이 약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좋아집니다. 그걸 좀 잘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병소에 스테로이드를 찔러 넣어야 돼요. 타겟을 잘해갖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저희가 2분을 추천할 수 있는데, 박진영 선생님, 여기 비욘디에 나오는 박진영, 또 이상훈 선생님, 2분 다 대학병원에 있다 어깨 전문 병원으로 개업을 했잖아요. 거기 가시면, 근데 아마 환자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 또 다른 의사도 있으니까 박진영 아니면 이상훈, 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등포에 있죠, 이상훈 선생님 병원은. 박진영 선생님은 병원이 어디더라? 강남구청 근처에 있고요. 네, 이대진님이 살가운 며느님을 보신 게 축복이다, 부럽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다행히 뭐 운이 좋아서 뭐 직원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심지어는 우리 애들도 착하고,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뭐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외국에 혼자 살았거든요. 다른 집은 이제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라이드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찍 보내고 다 뭐 잘 살고 군대도 현역으로 다 갔다 오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엄마 힘들어요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점은 또 오늘 제가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단 한 번도 뭐 공부든 뭐 대인관계든 뭐 모든 문제에서
뭐 찡얼대고 뭐 보채고 뭐 사달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없었다. 체중이요? 주님 저 82kg입니다. 체중 82kg. 키가 제가 182거든요. 조금 체중이 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편평 사마귀 치료도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 소현님. 근본적으로 면역이죠, 뭐. 저도 여기 사마귀가 하나 생겨갖고, 이거 어디 병원에 가서 뗐어요. 그, 블레오마이신인가 항암제를 여기다 넣어갖고, 제가 지금 얼굴은 이래도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면역이 떨어졌는지 생전에 안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볼록 자꾸 뭐가 부스럼 같은 게 생겨서, 이게 긁어서 건선딱지인가 긁어서 떼고 점점 자라더라고요. 볼록하게. 사마귀래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블레오마이신이라고 주사를 찔러갖고 그러더니 똑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 나의 면역이 좋아야만 사마귀도 좋아집니다. 정영진님, 천식이 치료가 왜 안 돼요? 잘 되죠. 단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천식 치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을 써야 돼요. 이 흡입 분무제 있잖아요. 그것도 스테로이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하고 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기관지를 강제로 이렇게 늘리는 걸 썼는데, 그건 부작용이 많고, 요즘은 기관지를 강제로 늘리는 게 아니고, 기관지 안에 벌겋게 성이 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 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조건 과로하면 안 된다. 과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염증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말 신기해요. 지금 얘기한 천식뿐 아니고 이 사마귀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뭐 잇몸 질환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당뇨, 혈당도 막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암도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뭐 간유리명 작은 게 갑자기 돌돌돌돌 뭉치면서 하얗게 막 커진단 말이죠. 내 몸 안에 T 림포사이트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과도하게 스트레스, 텐션 받고 막 이러면 부실해서 막 누르니까 몸 안에 암세포를 찾아내 못 죽인다는 얘기죠. 오니안돈리님이 저는 그 삼성의 그 심용복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흉곽경으로 참 잘합니다. 꼭 유명한 병원에 안 가셔도 된다. 저는 예전에 그분 뭐 기자 때부터 잘 알던 분이고 원래 제 이걸 뗄까 말까 그 늘 모니터하면서 상담했던 분이라 그냥 그분에게 받은 거고요. 코엔자임 큐틴 복용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기전이니까. 네, 건기식이죠. 햄스님이 야당 주도의 의사에게 가장 불리한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불리한 게 의사에게 뭐가 있을까요? 의대 정원을 그냥 2,000명 확 늘려버렸는데 뭐가 있을까? 네, 뭐 지금 특별하게 지금 야당도 은근히 여당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특별하게 야당에서 특별하게 뭐 의사들에게 뭐 그런 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종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쨌거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득권이고 좀 그런 인식이 좀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래서 전문가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특히 필수 진료하는 분들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리치 투빈이 팔꿈치 뼈가 툭 튀어나와 있다. 그건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고 뼈가 자랍니다. 자라는 경우도 있고 뭐 태어나길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중요한 거 안 아프다. 그럼 내버려 두는 거죠. 네버마인드. 그런 거는 암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 뼈가 툭 튀어나오는 암은 없습니다. 박인호님이 의료 민영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회가 말이 자본주의지 사회주의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도 반대해서 못합니다. 서로 민간이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을 정도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막말로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유주의, 중상주의,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돈이 들어오고 파이가 커지고 가난한 분들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념을 앞세워갖고 그냥 뭐 닥달하고 빼앗고 이렇게만 가면은 돈이 눈이 달려갖고요. 다 도망갑니다. 그럼 뭐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죠 뭐. 우리나라 자본 뭐 조금만 강압적인 거 나오면은 이 주식시장이 그 순간 붕괴해요. 외자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식량도 자급이 안 돼. 원유도 수입해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슬기로운 중상주의가 필요하고 상인의 기질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선비 기질이 강해요. 돈 버는 걸 죄악시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시범 사업으로 제주도 뭐 이런 데 몇 군데, 송도 이런 데 외국의 환자들에게만큼은 뭐 하다못해 건보 체제에서 벗어난 의료법인을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니네들 마음대로 받아라 제주 거. 그럼 그분들이 국내 근로자들 고용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건보 체계와 벗어난 좋은 치료를 하네. 근데 그걸 우리가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서울대병원 같은 건 그대로 두고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폼 잡고 진료하는 건 좀 허용해 주자고요. 우리나라가 배 아프면 외국의 코쟁이들 와서라도 진료하게. 그거 왜 못 해주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우리나라 손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 그렇게 송도나 제주도에 경제특별구역을 하나 만들고 휴양을 겸한 럭셔리한 걸 시설을 만들고 와라. 암 수술도 건보체. 지금 위암 환자 우리나라 뭐 6인실에 입원해서 하면은 수술비가 한 3, 40만 원밖에 안 해요. 3, 40만 원이면 위암 수술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그 뭐 유명한 의사 거기서 하는데 한 1,000만 원 받겠다. 그러면 외국에 돈 많은 재벌인데 위암에 걸렸다. 한국에 오죠. 왜냐면 우리나라 위암 케이스가 많으니까. 굉장히 스킬풀하잖아요. 의사들이. 성적도 좋고 온단 말입니다. 1,000만 원이 뭐야. 한 5천만 원 받겠다. 그래도 아마 올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그 조그만 그 마을이 있어요. 저 어디지? 미시간주 어디 그 미네소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미네소타 주에 그 이름 뭐지?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세계 최고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골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어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 저 총구석에 대도시가 아니고요. 인구 뭐 한 몇만도 안 될걸요. 텅텅 그냥 비어있는 시골인데 그 도시 이름이 뭐지?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 한번 찾아볼래? 메이오 클리닉이 어디 있지? 미네소타. 이게 치매인가?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만 마을에 시골인데 우리 시골로 따지면 뭐 어디 강원도 양구 뭐 이 정도 될래나.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에 국제공항이 있다니까요. 왜냐? 아랍의 돈 많은 부자들이 거기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 바로 날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막 으리으리한 호텔 지어놓고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막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 그 호텔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그 아픈 환자 같아. 이렇게 중동 사람이야. 근데 어떤 백인 여자가 막 엄청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호텔 직원인데 식당에서 뭐 이러는 거. 쟤 왜 저래? 그런데 뭐가 여기다 얻는데 막 달러를 현금으로 푹 팁으로 주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몇백 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그래갖고 그 도시가 그 병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가. 엉뚱한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면허 취소 요건 강화. 지금도 이미 강화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뭐 금고 이상이면 뭐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한국 사회에 다 엘리트들은 맞잖아요. 그들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식자층이고, 그 사람들을 다 뭐 의사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나중에 무슨 행정소송해도 아마 정부가 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성형외과도 외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뭐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비영리니까 투자를 받지 못하고 또 해도 생긴 돈을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병원으로만.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니까 다 불법이죠. 뭐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자본은 어디 불손하게 딴 데서 들어오고 의사들을 월급쟁이로 고용하고, 이게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걸 음으로 양으로 다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데, 네, 권도형이라는 사람 저도 아주 미워요. 나쁜 사람이죠. 머리 좋게 공부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네, 아주 엄하게 그냥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아마 세상 무서운 걸 제대로 알아야죠. 김줄리 님이 그래요. 138개 국가에서 130만 명이 2022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법안심님이 심근경색 시술 후 오메가3 먹어도 되는지, 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여쭤볼게요. 의사들 가운데 못 먹게 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심근경색 수술 받은 다음에, 물론 이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은 먹죠. 그 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어를 먹어요, 안 먹어요? 고등어 먹지 말란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고등어 한 마리 안에 오메가3 큰 거 몇 캡슐인데, 고등어 먹을 때 나오는 기름하고 똑같은 건데 왜 고등어는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오메가3를 못 먹게 하냐고요. 이게 전부 다 그 옛날에 공부 안 한 의사들의 그 편견입니다. 뭐 제가 열불 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이 아무리 뭐 먹지 말라고 해도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먹는 쪽으로 이미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푸드기 때문에 드십시오. 네. 조카님이 필수과 소송당하면 변호사 선임비. 의사가 돼야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공적 구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당할 환자를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민사적으로. 근데 그거를 의사 개인에게 네가 다 내. 이러기는 그렇잖아요. 네. 항암 방사선으로 구내염이 심하다. 가글은 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종합 비타민제를 드세요. 이 구내염은 비타민이 부족하면 굉장히 악화됩니다. 항암 방사선이 비타민의 고갈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좋은 종합 비타민제를 좀 용량을 높여서 많이 드세요. 도움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의사들 가운데 뭐 근거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서노엘님이 의사가 승소해도 성공보수. 그러니까 변호사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막 소송을 뭐 개인이 의사든 기업이든 돈 좀 되는 데는 다 털잖아요. 국세청도 돈 좀 버는 데는 다 털어. 왜냐면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요. 뭐 국세청이 뭐 세금 거두는 건 좋은데, 변호사들도 요즘은 이제 관료들하고 음으로 양으로 여기에 과징금 뭐 몇백억 몇천억 때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붙어갖고 뭐 승소하면 뭐 몇십 프로 뭐 갖고. 그러니 뭐 김앤장이 지금 매출이 뭐 1조가 넘어요. 1조가 뭐야. 예. 네, 명승곤 교수님은 먹지 말라고 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영진 님이 빅5 교수님 파업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이 지쳤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4개월째 나이 뭐 50, 60 된 분들은 안 하겠지만 나이 한 50 넘은 분들이 당직 쓰고 옛날에 레지던트가 하던 드레싱하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그거를 뭐 한두 달은 하지만 어떻게 5, 6개월씩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김준리 님이 소송 보험으로만 매달 수천 불이다. 미국도 변호사가 의사들 등쳐먹는 나라입니다. 의사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에게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다초점 렌즈가 눈에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요즘 다초점 렌즈 뭐 좋은 게 많아요. 비싸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백내장 있으면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다 했습니다. 네, 유버트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30년 전이나 효과 없다. 네, 효과라는 기준이죠. 뭐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걸로는 근거가 빈약하죠. 약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디컬 플로저빌리티라는 용어죠. 우리가 골고루 바이타민, 미네랄, 오메가, 뭐 프로바이오틱스 잘 챙겨 먹으면 식사로 라면 같은 거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 음식으로 불균형하고 잘 안 먹는 걸 과학적으로 잘 제조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테크닉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호어드리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내년 수가 1.8%래잖아요. 200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답답한 게 뭘 해준다 그래. 2,000명 늘리지만 그래도 내가 필수 진료 위해서 뭐 많이 배려할게. 뭘 배려한단 말이에요. 지금 1.8% 올린다면서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막 뭐 해준다는 게 많고 국민들도 바라는 건 무지 많기 때문에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뭐 소송에 대비한 또는 비현실적인 수가 택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연이 뭐 이렇게 자생적인 질서로 불만은 있지만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죽어라고 일해서 그냥 그나마 좀 수입을 좀 벌어가는 의사들을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면 되는데 너네 그거 안 돼 하고 왕창 팍 늘려버리니까. 여기까지만. 네. 워컬님이 폐암 사기. 네, 그거는요. 저도 뭐 방법이 없고 다만 중요한 건 제너럴 컨디션이죠. 마음의 안정,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페인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관리하고 마약 주사를 제일 센 걸 아낌없이 맞으세요.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팍팍 맞으세요. 네. 가바가 수면에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그 묘해요. 가바라는 게 건기식에 이제 그 몇 가지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뭐 이렇게 효모나 쌀겨. 근데 이상하게 그게 들어가면 약간 수면제만큼 강력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뭔가 모호하게 좀 잠이 오더라고요. 희한해요. 네, 안약 넣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아이고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게 안 닿게 TV 눈에 안 닿게 떨어뜨리면 돼. 흰자 위에 떨어뜨리세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나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 몇천억 정도 작은 확률이지만 한 번쯤은 뭐 투자는 할 만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대 포장하면 안 되겠죠. 요즘 그랬다가 또 큰일 나죠. 정권 바뀌면 또 봉변당하니까. 자, 오피오이드 맞으라는 거는 좀, 네, 아니에요. 그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니, 폐암 사기인데, 사기 환자면 앞으로 뭐 1년 동안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특히 면역 항암제 맞지 않으면. 근데, 그리고 특히 돌아가시기 몇 달까지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나마 근근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에게 마약을 아끼는 건 아주 그 비도덕적인 행동이에요. 그때 마약을 왜 아껴요? 그 홍영선이라고 저명한 정형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말기 환자들 아파갖고 마약 맞으면 보통 몰핀에 100배를 맞아도 중독이 안 된다. 100배를 맞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간나님이 뇌동맥류, 콜 스텐트, 손발 머리가 쩌릿쩌릿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기분상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다른 거 뭐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민영화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진희님이 아스피린 도움받았다. 오세강님이 시간 11시 반이네. 아우, 저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네, 조기암 치료 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평생 완치예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 다 좋은데 이 양반 검진을 받지 말라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물론 암도 일찍 발견해도 아무리 검진 열심히 해도 DNA 자체가 턱식하면 한 1, 2%는 어그레시브하게 증식해서 죽어요. 검진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근데 그거는 1, 2%가 그런 거예요. 나머지 암은 일찍 발견해서 떼내면, 암세포의 양이 작을 때 떼내면 설령 몇 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도 내 백혈구가 죽인다니까요. 완치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둬서 막 번지면. 네, 트라마돌 진통제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진통제입니다. 마약은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아파갖고 먹는 트라마돌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억지로 참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낭암 간전이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담즙을 빼는 그 배액관을 넣어야죠. 뭐 넣는데 이제 죄송한데 여명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좋아하시는 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다음 주는 아마도 이제 그 제주에서 여러분 인사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이 정말 폭증하는 시대고, 또 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작은 잘못도 여과 없이 보도가 되고, 또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자랑이 필요 이상 과대 포장되어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자극되고, 나는 왜 이러지?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꾸 자조 섞인 한탄을 하게 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지금도 행복한데 남들과 비교하니까 더 불쌍해지고, 그러면서 뭐 자꾸 먹으면 되지 좋은 걸 계속 찍어 올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정도껏 하시지. 그냥 어디 좋은 데 가면 너무 요란하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저도 요즘 느끼는 거지만 스마트폰을 제가 요즘 안 갖고 다닐 때가 많아요. 이제 이 와치를 찰 때가 있고, 이건 두고 다니고, 그러면서 차라리 산이나 바다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겨울에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게 더 행복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요물이거든요. 얘를 좀 일부러 좀 멀리 하는 게 우리 모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줄리님은 또 처음 뵙는 분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1시 반이네요. 마무리할게요. 다들 행복하시고, 다음 주 또 제주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케이님이 두 가지 종류의 항암제를 맞고 계시구나. 아이고, 인공방광을 왜 했을까요? 방광암 때문에 하셨겠죠. 아무튼 저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전이가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만에 하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좀 움직이거나 안 아플 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면역이 올라가고
단 몇 달이라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참고로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만일 같은 경우라면 저는 여기저기 막 꽂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도 저는 안 맞을 거예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나 몰라도 옛날 방식의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저라면 안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